여러분은 영주에 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 영주에서 사업의 기회를 찾으신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작은 도시에서 사업 기회를 찾은 8개의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충청도와 강원도, 경상북도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서 수도권에서 비교적 가깝다는 것도, 그리고 KTX역이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대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을 아시나요? 그리고 소수서원을 들어보셨나요? 영주 사관은 어떻습니까? 소백산과 태백산이 만나는 자락에 위치해서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영주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통계 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전국 2387개 호텔 콘도 중에서 영주시에 위치한 곳은 관광 호텔 단 2개뿐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지로 유명한 경주에 27개가 있고요. 한옥마을로 유명한 안동만 해도 9개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관광객 수에서도 물론 차이가 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경주의 한 해 방문자 수는 4,500만 명, 안동은 1,700만 명인 반면 영주는 880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5년간 경주 방문자가 10.9% 늘어나는 동안 영주는 단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관광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도시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5년 동안 인구가 12% 감소했는데요. 꾸준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지난 9월 기준 영주시 인구수는 10만 11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내에 10만 명의 벽이 깨질 것이 확실한 데다가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인구 소멸 위험까지 겪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 셈이죠. 이럴 때 지자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접근법은 지역 축제를 열어 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축제는 오히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숙박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당일치기 관광객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과 바가지 요금이 불가피하게 되고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오히려 나쁜 인상만 받고 돌아가게 되죠. 일주일 혹은 하루짜리 이벤트이다 보니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데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블루포인트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8개의 스타트업이 영주를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강원도 양양이 서퍼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20, 30대가 정착하는 동네로 거듭났듯 제주도가 관광을 넘어 창업자들이 찾는 지역이 됐듯 사업가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기회의 땅으로 영주를 바꾸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들이 진단한 영주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로는요, 영주에 묵을 만한 숙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주 내 관광호텔은 2개에 불과하고요. 펜션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시설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내부 교통망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밀집된 도시가 아닌데다가 부석사나 소수서원과 같은 관광지는 이 영주시 중심가에서 거리가 제법 됩니다. 대중교통만으로는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즐길 콘텐츠가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관광 자원도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적과 명승지가 멋지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사실상 관광 인프라 전반에 약점이 있다는 건데요. 블루포인트는 정책적인 관점이나 공공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관점,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젊은 세대가 영주에 유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돈이 되는 곳에 기업과 사람이 몰릴 텐데요. 영주에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걸 혁신적 솔루션을 가진 스타트업들과 함께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솔루션은 어떤 한 분야에 그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영주가 가진 숙박, 액티비티, 교통의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죠. 그래서 블루포인트는 해당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가진 8개의 스타트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8개 스타트업은 이번 프로젝트가 작은 씨앗이 돼서 앞으로 이 영주가 더 많은 사업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내 숙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스타트업으로는 블랭크, 리브 애니웨어, 클리, 스페이스 웨이비가 참여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기존의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빈집을 리모델링해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매력적인 집으로 탈바꿈시켜주는 블랭크를 한번 만나보시죠. 저희가 유휴하우스라는 이름으로 남해와 여수, 제주, 속초와 같은 그런 소도시에서 그런 빈집들을 재생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영주라는 지역에서 이런 빈집 재생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휴라는 플랫폼을 한번 둘러보시면 하루 이틀의 단기 여행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 이상 현지에서 머무르면서 그 지역에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숙소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블랭크가 직접 리모델링을 한 뒤에 숙소를 임대해주기 때문에 마치 드라마에 나올 법한 멋진 인테리어의 집들입니다. 한 번쯤 저 집에 머물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영주라는 지역이 사실 여행지로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지역은 또 아니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뭐 부석사나 소백산이나 이런 데를 당일치기로는 가시지만 여기서 막 이렇게 장기로 머무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좀 외부 공간이 넓고 거기서 좀 자연을 배경으로 도시에서 지친 마음들을 이렇게 쉬러 올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리브 애니웨어도 블랭크와 유사한 한 달 살기 플랫폼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블랭크처럼 직접 리모델링한 집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숙소를 연결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블랭크보다 더 많은 숙소들을 영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랭크가 집 자체의 매력을 소비자에게 어필한다고 하면 리브 애니웨어는 지역에 대한 매력도로 소비자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영주 지역에 대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정규호 CSO를 부석사에서 만나봤습니다. 저희 고객분들께 영주 와셔서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 예시들이 들 수 있을 텐데, 부석사 너무 유명하잖아요. 여기 와서 어떤 경험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이걸 좀 더 직접 체험할 수 있게 알려드리려고 한번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이상 살기를 하면 오늘 안 가면 내일 가도 되는 거니까, 카페를 가더라도 부석사를 오더라도 아니면 둘레길을 걷더라도 여유 있게 거기에 정취를 좀 느끼시는 것들, 그것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느끼시는 것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20개 정도의 숙소를 저희가 등록을 하고, 영주 쪽에 있다 보니까 관광 인프라가 좀 떨어지는 곳이다 보니 그 숙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진을 찍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걸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판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컨하우스의 꿈을 공동 소유 방식으로 이뤄주는 회사도 있는데요. 말하자면 영주에 별장을 갖게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나 혼자 별장을 갖기에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막상 연 단위로 봤을 때 집이 사용되지 않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한 집을 4-5가구가 공동으로 소유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마이 세컨플레이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세컨하우스는 사용하는 시간보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비경제적인 공간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채를 혼자서 온전히 소유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이 1년 중에서 5분의 1이다 라고 하면 5분의 1만큼만 소유하고, 365일 중에서 5분의 1만큼, 약 70일 정도 사용을 하시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름 성수기가 있잖아요. 몰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특별한 날에는 오히려 여행을 가시는 걸 더 선호하세요. 이런 세컨하우스는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흥적으로 가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평일에 방문하시는 경우도 많고,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방학도 있으시고 소방관 분도 계신데 스케줄 근무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케줄 하시고 평일에 쓰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계십니다. 지방도시나 이런 분들한테는 일회성으로 다녀가는 분들보다는 반복적으로 올 수 있는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게,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일회성 부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고, 다만 영주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구점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반려동물 가족이라든지 영주를 고향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기차를 타는 것을 더 편해하는 분들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을 시도해 볼 예정이고, 어떤 것들이 가장 빠르게 워킹할지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지인들이 긴 호흡을 갖고 영주에 머무르면서 지역사회에 녹아들고 또 이곳을 외부에 알리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주는 숙박시설 자체가 많지 않아서 단기 여행객을 위한 수요도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그러면 단기 숙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호텔이나 펜션 단지를 건설하기에는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영주 프로젝트에 뛰어든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바로 모듈형 호텔을 공급하는 스페이스 웨이비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체 실제 평수는 9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발장 위에 이 유리, 개방감 있는 유리가 막아주면서 이렇게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거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실에는 실제로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 이런 주방, 냉장고부터 여기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런 제작 가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집이 가져야 되는 요소가 이 9평 정도 되는 공간 안에 컴팩트하게 다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6평 정도 되는 실평수의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밤 되면 도시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거리고 이제 불빛도 많긴 하지만 자연 속에는 너무나 어둡거든요. 할 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 프로젝터를 통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걸 고려하면서 빌트인 프로젝터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저희는 5가지 지배 모델을 가지고 있고 용도나 퀄리티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저렴한 거는 3,500만 원부터 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는 이거는 다 포함해서 4,000 중반 정도, 여기는 6,000 중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주시에서 운영하는 이 영주 오토 캠핑장에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너무 인프라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작업하기가 쉽고 뒤에 있는 거 설치하는 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제주도라던가 강원도 같은 데는 뭐 워낙 이제 관광지나 잘 되는 곳들이 많으니까 이걸 보러 여행을 가긴 하지만 영주시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좀 아직 부족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데 온다 하더라도 되게 노후화된 카라반, 노후화된 이런 농막 같은 오두막 집들이 많긴 하지만 좀 쾌적한 공간에서 이 영주시를 좀 더 느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의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전한 스타트업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영주의 문제점으로 꼽았던 놀거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영주가 갖춰진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어떤 상품들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잘 알리는 게 중요하냐 했을 때 우월을 다루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게 알려지지 않은 게 문제라고 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태어나서 영주 처음 와봤습니다. 여기 옆에가 안동인데 안동은 와본 적이 있어요. 찜닭 먹으러. 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어우러져서 뭐 할 수 있는 뭐 요가라던가 명상 이런 클래스 열 수 있는 거 저는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사진을 그려본다면 마침 그 8팀 중에 또 그런 액티비티 쪽 하는 팀들도 꽤 계세요. 재협력하는 팀들 중에 캠핑 쪽 하는 이제 팀들도 있고 트레킹 쪽이나 이런 쪽 아웃도어 쪽에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아레너는 등산 앱 페어플레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앱 내에서 그런 산의 정상에 올라갔을 때 GPS를 통한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 지도 기능도 있고 서로 등산 사진을 공유하면서 응원할 수 있는 그런 피드 기능, 다양한 서비스들이 담겨 있는 커뮤니티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도 좀 더 답사를 하고 소백산에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코스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프로젝트 덕분에 또 새로운 코스를 또 즐겁게 기획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일치기 산행 하나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존의 유명한 코스들 위주로 조금은 새로운 코스들을 짜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연계 산행 코스는 저희가 이제 처음 좀 기획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모든 코스를 돌려면은 그래도 최소한 한 2-3번, 2박 3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코스로 좀 개발을 하였습니다. 유저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또 재미있게 저희 앱에서 인증도 하고 또 다 달성하고 저희가 이쁜 인증서와 인증 메달 그리고 리워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아레너는 운동 플랫폼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영주시 인근의 소백산 등산로를 새롭게 개발하고 소백산 삼봉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백패커스 플래닛은 캠핑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번에 영주시와 손을 잡고 영주에서 캠핑, 트레킹 등 다양한 행사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패커스 플래닛은 영주의 청년 창업 프로젝트인 스택스에도 참여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영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콘텐츠가 부족한 영주에 큰 힘을 불어넣어줄 스타트업들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소멸, 인구소멸이라는 이 사회적 문제가 큰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리플레이스라는 이 회사는 인구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유휴자원이 소자본만으로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영주 문경과 같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버려진 공간에 카페, 빵집, 한옥스테이 등을 만들어 새로운 콘텐츠를 입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지방 소멸을 해결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에요. 저희는 진지하게 객관적으로 여기 사업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너무 많아요. 버려지는 유휴 공간. 그 공간들 중에서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초기 창업자가 굉장히 저렴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일 소멸 위기가 심각하고 인구가 제일 적은 지역이 영양이거든요. 도시 전체에 신호등이 3군데만 있어요. 그 동네에도 저희가 이거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해서 카페 하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화수원이란 첫 번째 프로젝트는 좌 콩밭 우 양파밭이에요. 뭐 없어요. 그래도 거기는 이제 연간 한 8만 명 정도가 방문하시는 명소가 되었거든요. 한옥 카페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조장을 개조해서 빵집으로 가고 스테이도 만들어 보고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적산가옥을 편집샵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공간들을 많이 운영하는 회사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전국에 7개소 정도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주에서 이용하려는 공간은 선비세상이라고 하는 한옥 테마파크입니다. 1,5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해 10년 넘게 건설한 이 테마파크는요. 지난해 문을 열었지만 아직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하루 평균 관람객 수는 100명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한옥들이 이렇게 멋진데 왜 활성화가 안 돼 있을까? 전 정겨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이 한옥이 멋지게만 있어서 제가 영주에 처음 왔을 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집이라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집이라는 컨셉으로 저희 팝업 스토어를 열 거고요. 선비세상의 한식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할머니가 손자가 놀러 오면 해주는 새참상을 체험할 수 있는 이제 시금 컨텐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할머니의 방이라고 해서 할머니가 쓰시는 방처럼 저희가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안에서는 마르코로라고 할머님들이 직접 이렇게 뜨개를 하셔가지고 팔찌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드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랑 이제 협업을 해서 그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제품을 판매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를 보여주면서 이 시니어들, 이 할머니에 대해서 정겨움과 또 색다른 모습,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여드리는 팝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영주시 관광 인프라의 마지막 약점으로 꼽혔던 교통 문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선비촌, 소수서원과 같은 주요 장소에서 관광용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고요. 자전거 공원 조성, 자전거길 정비 등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주시 내에 돌아다니는 전기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 많은 이 넓은 지역을 자전거로 다 다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한 스타트업이 바로 관광택시 플랫폼 로이쿠입니다. 4시간 혹은 6시간 단위로 관광택시를 예약하면 손님이 원하는 자유 코스로 여행 일정을 짜서 돌아다니거나 기사 추천 코스로 영주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동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 명소에 대한 이야기, 가볼 만한 곳 추천 등 가이드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앱 내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한 뒤 바로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코스를 공개한 뒤 역경매 방식으로 가격을 제한받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영주를 방문하면서 로이쿠 관광택시를 타고 스타트업 인터뷰를 하러 다녔는데요. 마지막에는 기사님이 추천해주신 음식점에 들려서 식사까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참 친절하시고 제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꿀팁들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존재감 없이 점점 잊혀져가는 지방 도시인 줄 알았던 영주에서 이처럼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여러분들도 새로운 기회가 보이시나요? 영주 배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들을 만나보며 알게 된 것은 따분한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인구 소멸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우리 눈앞에 당면한 과제라는 것 하나,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스타트업들이 가진 솔루션과 실행력이 지역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지역의 유휴 자원이나 강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들이 잘 결합됐을 때 비즈니스 기회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했습니다. 먼저 지역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잘 발굴해 그들이 지역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역할은 엑셀러레이터인 블루포인트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 입장에서 스타트업들과 협업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세요.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이 영주시에 도움이 된다고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하는데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 논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는 저희가 인구 감소 지역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지자체에는 이렇게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솔루션이 있다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두 가지를 잘 결합해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또 실증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서 결국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게 저희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빈집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빈집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유품 정리하는 게 가장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빈집이 발생하는 거는 결국 누군가가 돌아가지고 그게 상속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빈집들이 방치되기 시작하고 관리가 안 되는 이슈들이 생기는데, 마침 저희가 영주에 내려와서 안동에서 유품 정리하는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면서 그 스타트업이랑 굉장히 좀 저희랑 결이 잘 맞고 같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 그쪽은 이제 빈집을 발견하고 저희한테 연결해 드리는 역할을 하면은 저희는 그거를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순환고리를 만든다면은 굉장히 다양한 확장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협업들을 이 지역에 와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콘텐츠는 훌륭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프로그램으로 풀어내야 되잖아요. 예쁜 사진도 찍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 38%가 사라진다는, 지금은 50%가 넘거든요. 사회기반 시설, 부동산 이런 건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러면 거기 가서 콘텐츠를 잘 만드는 기획자가 있으면 되게 주목받고 빨리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심을 가졌고, 제급한 사람 누구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자체였어요.
행정안전부만 예를 들더라도 89개 지자체를 지정해서 매년 1조씩 주잖아요. 그러면 없던 예산 100억 정도가 89개의 지자체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새로운 공간들을 매입하고 이런 시도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10조 정도의 규모의 시장은 열려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외에 뭐 중소벤처기업부도 있고 뭐 문체부도 있고 등등등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도 지방 소멸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방치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돈과 기회가 여기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도시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덧입히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절대 다수로서 이 지역에 정착해 있는 지역민들입니다. 저희는 장기로 거주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4번 정도만 이제 집을 이렇게 청소하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이제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하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관광객 유입이고요. 안 오던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걸 함으로써 일자리가 생겨요. 저희도 지금 이걸 한다고 누군가를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인구가 유입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역 농산품을 써야 돼요. 돈으로 나오고 숫자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젝트 단위를 할 때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경제적 상생 지표라고 저희 나름대로 부르는데, 그거를 관공서도 그렇고 마을회관에 가서 사업 발표를 꼭 합니다. 이거는 하고 안 하고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매번 그래왔기 때문에 항상 이장님과 말하고 새마을 회장님, 부녀 회장님, 한 마을에도 많은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좋은 분들이 많고 기회가 많은 곳이니까 도전을 하시고 싶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5년 정도 안에 정말 안동을 위협하는 좋은 로컬 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